잘 어울렸어요. 좋았습니다. 천근 씨,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이 막 이 환호성 지를까봐 자꾸 억누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진 촬영은 처음에 한번 인사할 때 한번 좀 찍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은 안 하셨는데. 그럼 한번 정현 씨 한번 느낄 수 있게 한번 발声한번 해봐요.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 정말 너무 뿌듯하시죠? 극장에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대요. 따로는 보셨는데. 네.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TV에서도 많이 방영을 했었고. 네. 보셨는데 또, 감사하네요, 정말. 네. 오늘은 울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가식적이지 않아요. 진솔하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떤 슬픔이나 감격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좀 약간 유쾌하게 그렇게 이렇게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진짜 귀한 시간 이렇게 빼곡히 여기 한 자리만 비었네요. 한 자리 빼고 다 채워주셔서 정말 신기한 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300여 분 넘는 팬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지금 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기니까 Q&A 하면서 팬 여러분들의 표정들 많이 이렇게 담아가셔서 그래서 정말 좋은 연기로 또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일단 바람이란 영화를 반갑습니다. 그래요. 되게 반가우신가 봐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최근에 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근황도 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라마 촬영 끝나고요. 이후에 거의 쉬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쉬어가지고 부산 잠깐 집에 갔다가 몰래 갔다 왔어요. 몰래 갔다가 그리고 또 올라와서 이제 또 화보 촬영하고 그다음에 광고 촬영하고, 광고 촬영이 저는 그냥 TV에 나오는 하루만 딱 고생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찍고 뭘 또 찍고 또 찍고 너무 감사하게 또 육체적으로 좀 피로도는 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나마 또 팬분들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것도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 중간에 가끔씩 짜증도 내기도 해요. 천사가 아닙니다, 저는. 자꾸 제 등에 날개 달아주시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제 팬분들이나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만났을 때는 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좀 힘들거나, 짜증도 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정말 분에 넘치게 진짜 오버해서 생각도 하기도 하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공항에서나, 안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지나갈 때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눈에 많이 익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또 다시 하고는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스케줄이 이제 하루 촬영에 있으면 풀로 있는 게 아니니까, 반 정도 촬영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나오면, 집에서 이제 요즘에는 거의 대본 읽고 있고요. 작품 이제 또, 인사드려야 되니까, 본업이니까. 아마 조만간 작품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제 예상으로. 제가 괜찮은 작품으로 꼭 인사 드릴게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은 작품 팬분들이 또 많이 기대하시니까. 예. 네. 좀 밝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밝은, 그렇죠. 밝은 거? 예. 밝은 걸 것 같아요. 요즘 별그대 같은 느낌의 밝은 거. 아무튼, 예, 그런 거. 예. 애기야? 예. 이 어린 친구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바람도 영화를 너무 즐겁게 보고 끝나자마자 이 영화관을 이렇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우형 올라오는 길에 어떤 위험 요소는 없는지 체크를 해서 친구야 인사 한번 하자. 그래 너 관심 없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을 때 또 얘기해. 근데 어쨌든 쉬시는 기간도 있어서 또 창국 씨, 저는 근데 네. 예전에 그 사인회, 아니 그 프리워크 때도 한번 뵀었고, 네. 사인회 때도 네, 한번 뵀었죠. 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쪽에서 그 요청을 했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원래 장내 아나운서세요. 제가 원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인데, 요창근. 네, 맞아요. 맞으시죠, 아나운서님.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잘 또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또 분위기 되게 유쾌하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2009년도 딱 나왔을 때 바람 네. 영화를 봤거든요. 그 아. 이후에 이제 드라마 보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TV 드라마 보고 좀 바람 할 때 알았어요. 이런 시간이 저번 시기에 올 거라고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좋아하니까 예.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뭘 이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뭔 선물을 그렇게 많이 보내셔갖고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편지는 지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쪽 바구니에 다 담아놔가지고 어쨌든 다 읽을 겁니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을 거고 간혹 물어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행여나 그 기억이 안 나면 못 봤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다 읽어보긴 다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선물들은 지금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포장이 풀러서 확인을 다 하고 있어요. 중간에 어떤 분이 제 얼굴로 해서 이렇게 지프라이터를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거에 지금 행방이 지금 약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약간 속상한데 그 외에 또 다른 라이터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라이터를 뭐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방송에서 배트맨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배트맨 소리를 어찌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라이트 안 주셔도 돼요. 라이트 안 주셔도 되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뭐 그리고 또 뭐 하시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편지로 해서 적어주시면은 웬간하면 다 읽어보니까 조금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어쨌든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공책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한 것들도 모르겠어요. 개중에 이렇게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차 안에 이제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웬만한 거는 저희 집에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다 읽어볼게요. 예.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선물이 진짜 우와 진짜 선물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제가 갚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 살림살이를 전부 다 만들어 주셔서 뭐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정말 상상한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네. 정우 갤러리에서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또 워낙 또 그것도 많아가지고 많으세요. 좀 약간 이렇게 분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예. 근데 뭐 팬분들이 뭐 뭔가를 주시면서 받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닌 거고 그죠? 네.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행복하니까 주신 건데 이게 영원히 좀 쓸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금 같은 거. 농담입니다. 네. 일단 너무 오래 서 계시니까 예. 저희가 좀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예. 처음 시작할 때 딱 이제 사진 한 번 더 찍어야 팬분들이 어느 정도 욕구를 좀 만족하고 귀를 좀 여시기 때문에 이쪽부터 저희가 이렇게 좀 가까이 예. 가서 좀 인사를.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 여태까지 편안하게 계셨다가 갑자기 가까이 오니까
네. 안전 요원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네. 동영상 찍으시는구나? 아니, 손을 안 갖다 대시더라고. 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플래시. 저는 근데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익숙한 게 네. 극장이에요. 무대 인사를 그래도 그렇게 뭐 했던 적이 좀 몇 번 있던지라 좀 편해요. 아. 극장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자리보다. 고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됐어요. 됐어요. 네. 제가 여기 가서 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꽃을? 네. 내려간다고 막 몰려보면 저는 이제 극장에서 쫓겨나요. 꽃은 왜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유? 그냥, 꽃을 주고 싶어서? 오케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셔주셔서. 어떤 거예요? 배 사이즈? 맞아요. 네. 어떤 거는 뭐 믿음이 100 사이즈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갈게요. 자, 네. 갈게요. 성경책이야. 네. 아, 여기 뭐 또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아이고야. 아니, 그 커플티 주셨죠? 매니저님, 요즘 저 그때 콘서트 때 커플티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못 입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굉장히 그랬었는데 다행히 입고 그다음에 그 후드티? 네, 맞다. 예, 그것도 입었어요 그때. 예, 입었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제가 입었는데 이제 약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거를 하면 너무 좋아. 돈.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가시죠. 그럴까요? 네, 수금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 네. 괜찮죠? 여기까지 예, 보셨죠? 네. 팬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선물 하나하나는 정원 씨가 다 이제 오빠 나 지금 어, 못해요. 느낄 수 있도록 못해.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영화 네. 영화. 특별히 선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 건 아니죠? 어머니가 있어요? 특별히 이거는 그냥 Q&A 들어가기 전에 네, 어머니 왜요? 나에게 북이요? 몇 권이 있어요. 그게 한 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나에게 북부터 시작해서 정말 문제지 뭐 그다음에 뭐 OMR 카드부터 시작해서 신문 나에게 북도 여러 권 있어갖고 영상 편집 CD랑 US7이랑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조금씩 분류해 가면서 하나하나 가볼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 확인할 겁니다. 예, 봤어요. 예, 그것도 보고 또 상패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한 총 6개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 갖고 있어요. 피규어. 야, 피규어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한테는 진짜, 다른 선물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아니,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니까, 너무 디테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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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받아서 제가 집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너무 솔직했나? 먹었다고 그럴 거예요. 그날 쿠키 받은 게 108개야. 예,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창문 열고 있을 때 주신 거 말씀하세요? 아니구나. 걸어갈 때? 그 옆에 사람들 수백 명 있었는데 그때 걸어갈 때?
기억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기억이 나요. 정말로. 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기억이 납니다. 저 호심이에요. 근데 갑자기들 왜 이렇게 선물에 아니요 선물은 여기까지. 네. 선물은 여기까지. 왜냐면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요. 네. 지금 관심 없나 봐. 4년 전 영화. 4년 전 영화.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가 좀 시간 좀 나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람이란 영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셨기 때문에 정말 이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비하인드도 많이 듣고 싶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람 GV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퀄리티 있는 상당히 수준 있는 수준 있는 질문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팬분들은 현장에서 또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실 텐데 가지수도 많고 단답형의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질문 저희가 소리를 저희가 좀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음향실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는 보고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뽑을게요. 예. 영화 촬영 시 제일 처음 찍은 씬과 제일 마지막 찍은 씬은 어떤 씬인가요? 기억이 나시는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씬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 시 응답하라 이거 우선 헷갈렸네요. 네, 영화 촬영 시 영화 첫 씬 기억나요. 목욕탕 앞에서 친구들이랑 그 3명 친구 있잖아요. 영주랑 석찬이랑 같이 목욕탕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린 그렇게 친해졌다. 그러면서 같이 튀김 먹고 그런 모습들. 시간 경과의 어떤 그런 표현을 위한 그런 장면들. 색카툰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장례식장 아버지 씬 찍었어요. 네. 첫날은 제가 이제 좀 흔히 배우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그냥 몸풀기죠. 그러니까 몸풀기로 좀 긴장된 그런 마음을 좀 부담 없이 스태프들하고 호흡도 맞춰볼 겸 좀 간단한 씬, 부담 없는 그런 씬 3카트 정도 촬영하고 아마 인서트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장례식 그 병원 스케줄을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때 다음날 이제 바로 본 촬영은 이제 거의 그 장례식장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촬영은 딱 지금 생각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촬영은 아마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3명이서 같이 사진 찍는 거 있죠. 네, 아마 그게 제일 마지막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다고. 팬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보고 또 팬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람은 짱구의 성장 영화라고도 하는데 짱구가 성장하게 되는 시점들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짱구가 성장하게 되는 장면. 그게 원래 또 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던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이게 영화적으로 좀 잘 이렇게 좀 표현이 돼서 그런 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게 영화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게 그리고 좀 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배우를 하겠다고 이제 연기학원을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정우가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꿈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아가 성숙해져서 계속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갔느냐 그러진 않았고요. 그러진 않았고
어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막내가 이제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려면은 어떤 플랜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옆에서 좀 도와주고 케어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돌아가셨대요. 저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고 저는 아버지 유언이나 그런 거를 듣지를 못했었고 그냥 돌아가시는 때는 있었긴 있었는데 그때도 친구랑 그 의자 가지러 이제 자야 되니까 긴 의자 가지러 그 이동하고 있는 중간에 의자를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믿기지도 않았었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예.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점점 이게 깊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해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특히나 좀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정신 좀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지금 힘은 들어도 잘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냥 성장기인 것 같아요. 예, 이때 어느 딱 한순간이 있어서 확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느끼는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느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좀 다른 분들이 다른 제 또래 친구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느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무거워졌네. 되게 엉망진창적으로. 그럼 주변 인물로 나오는 분들도 다 저희 좀더 더해요. 점점 멀어지네요. 그럼 주변 인물들도 다 그럼 어느 정도는 실제 예, 거기 나온 이야기들은 물론 이제 그건 있죠. 영화적인 장면들. 짱구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다가오고 그런 이제 환상신들은 물론 이제 영화죠. 실제로 제가 그건 겪어보진 못했었고 영화를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그때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내뱉었던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나 그 이야기들은 우선은 뭐 거의 예,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예.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돼서 좀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제가 상당히 빠르게 이동하는 잘하세요, 굉장히. 순간 이동력이 있군요. 예, 가장 먼저 손 들었어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정원씨 딱 바라보면서 여기서 보라 보니까 또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정우씨 팬 송지영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극 중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CG가 있던 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극정 장치인지 보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우 씨의 생각이나 혹은 감독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아마 감독님께서 그 이야기 있었긴 그건 원래 이야기가 없었고요. 대본에는 없었고 감독님께서 다시 이제 원안을 제가 이제 쓰고 감독님께서 이제 각본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시면서 추가된 신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그 아련함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인데 참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하는 약간 그런 아련함이 있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하트 한번 표현해 주셔야죠. 괜찮아. 나 답변 좋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뒤에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소개해 주고 여기 멀리서 보니까 손 한번 흔들어 봐요. 여기 딱 안녕하세요. 그 영화 중에요. 과외씬에서 좀 너무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애드립을 치신 거예요? 그쵸. 그거 좀 약간 반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재명이 형, 예, 그 형 그 선배를 처음 뵀어요 그날. 처음 아마 뵀을 거야. 리딩 때 뵀나 안 뵀나 거의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왜냐면 그분이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리딩 거의 서울에서 했거든요. 예산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으시고 이제 다른 그 캠코더로 이제 촬영한 걸 이제 봤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캐스팅을 하셨는데 저도 딱 됐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촬영장에 딱 갔죠. 촬영장에 갔는데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낫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그 입지가 있는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했어요 연기를. 근데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거예요. 되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막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재밌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리액션 받아서 그냥 연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아마 세 번째 커트였나? 두 번째 테이크인가 세 번째 테이크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거죠. 딱 이렇게 했는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는데 이거 꼭 날아가더라고 볼펜이. 볼펜 부러졌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도 뭐 볼 잡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애드립이었고 마지막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또 다른 한 명의 그 웃음소리가 들려요. 네, 그게 감독님 웃음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메이킹에서는 아마 딱 컷하고 나서 감독님 그거 웃으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거 딱 느낌 좋은데 그러니까 아예 괜찮다고 이거 못 쓴다고 그랬었나?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쓰셨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응답하라에서도 그런 느낌 비슷하게 가는 게 이번엔 더 웃겼는데 그 마산 3인방 나왔을 때 와,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막 울면서 웃으면서 원래는 저도 웃는 게 아니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였어요. 이들이 이제 친구 선배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한 개그를 하면 불안감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워해가지고 나중에 눈치 보고 그런 거였는데 너무 웃긴 거야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현우 감독님이 또 굉장히 좋으신 게 그 굉장히 또 유연성이 있으세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제가 어떤 그 행위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냥 냅두고 그걸 그대로 그냥 담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는 저도 굉장히 보면서 저도 진짜 웃겨서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트걸. 아니 제가 나오려고 했더니 저를 붙잡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하트 하나 하려고 내려간 다음에 했어도 되는데 팬분들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또 좀 이따 중간 한번 또 다시 올라올게요. 그 한번 보디님 질문을 또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 뒤에 뒤에 있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 있었구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이렇게 손 흔들고 계셔가지고. 예. 야, 어떻게 손을 들었길래? 예. 이 시나리오를 자전적인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그 잡지인가 어느 인터뷰에서 3일 정도 만에 굉장히 막 컵라면 쌓아놓으시면서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아직 질문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자전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일진이라던가 다른 사람들 좀 안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선뜻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쓰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거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셨군요. 처음에는 그 이성환 감독님이랑 그 스페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처음 만남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좀 제가 워낙 주연 배우로서 그 내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해도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파이팅 넘치는 거 이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 친구 왜 이렇게 자신이 만만한가라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첫 주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촬영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준일이라는 친구가 연기에 대한 어떤 그 경험보다는 액션 쪽에 좀 더 많이 또 비중이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같이 연기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부족한데 저는 좀 선배들이랑 만나서 좀 선배들이나 저보다 좀 경력이 있는 이제 동료들 만나서 이제 묻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작품이 이제 끝나고 영화는 생각보다 잘 안 됐죠. 많이 안 됐죠. 많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촬영할 때는 감독님과 이제 친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촬영 이후에 영화가 이제 오히려 또 잘 안 되고 나서 감독님이랑 좀 많이 친하게 됐죠. 오히려 좀 일적으로 만나 뵙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쨌든 저를 첫 주연을 맡게 해주신 감독님이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맨날 반역하고 조연하고 맨날 눈칫밥 먹고 이랬던 친구가 어쨌든 저 예산이든 고액에 들어간 영화든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스페어라는 작품도. 그럼 얘기를 하면서 한 달. 감독님도 술을 잘 못하시고 저도 술을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어서 만나면은 거의 차 마셨어요. 차 마시고 밥 먹고 맛집 찾아다녀서 밥 먹고 그랬었는데 그런 찰나에 이제 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내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애들이 너무 무서웠다. 얼굴 이렇게 액면 쉽게 얘기해서 액면가는 저희 한 30살 이렇게 돼 보이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강한 척을 하게 되면서 첫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불법 서클들이 있고 이러더라. 한 달에 이렇게 됐는데 나도 여기에서 좀 힘 좀 센 놈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의자를 들어가서 이렇게 던졌는데 애들이 조용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팍 액션을 취하면은 뭔가 자기 안 좋은 기운을 만약에 이걸 물통을 두고 팍 짜증을 내면 이 안 좋은 기운을 팍 뻗치면 누구 하나 넌 뭐야? 이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니까 그걸 또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줘가지고 오 내두라는 형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또 그렇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저의 이제 약간의 겁이 있는 속마음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좀 표현되는 강한 모습들이랑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참 재미있었나 봐요. 감독님이 그걸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되다가 정우씨 그거 글로 한번 써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거 될까? 근데 제가 그걸 써본 적이 없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쭉 한번 써보래요. 상관없다고. 일기 형식이든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만약에 잘 써서 괜찮으면 영화 들어가는 거냐고. 감독님이 그러면 괜찮으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재밌을 수 있겠다. 재밌을 수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 잡고 바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한 10일? 12일? 한 보름이 안 걸렸어요. 아무튼 거의 밤 새가면서 근데 밤을 새면
밤을 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쓰면서 즐거워해요. 제가 이걸 타이핑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나중에 또 아버지 얘기 나올 때는 저 혼자 막 울면서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억이 뭐가 있냐면 저는 그 어떤 사람 이름이나 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떤 그 사건, 어떤 내 머릿속에서 읽지 못한 어떤 그 감정들을 어렸을 때 감정이 들더라도 한 10살 이후에 감정들은 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딱 있으면은, 그거를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말들,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에게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저도 가끔씩 저 신기한데, 그때 생각나는 걸 다 쓴 거예요. 써서 이제 그 신명들은 이제 거론을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떠나서 혹시나 몰라서 이름들을 토시들을 좀 바꿨어요.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소설 형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각본의 느낌보다는 소설 느낌으로 이제 쭉 나열을 쓴 거죠. 물론 이제 안에 이제 대사들도 다 있고 이야기들, 흐름들, 느낌들, 지문들이 다 있죠. 그걸 이제 감독님한테 보여드리니까 감독님은 좋아하셨어요. 감독님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져서 영화 시나리오로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산 내려가서 감독님도 후딱 쓰셨어요. 아마 일주일이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리 쫙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씬들 더 쓰시고 그 다음에 뺄 것도 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영화 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 이제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그 영화 관계자분들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반응이 좋지는 않았고 감독님이랑 저랑만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쨌든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접었다가 그게 다시 연락이 와서 영화 측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연습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촬영 기간을 좀 단축하자. 그래 제작비가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탁 찍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즐겁게 찍었어요. 진짜로 정말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사회에서 정말 와 연기할 때보다 아버지 그 돌아가시면서 진짜 꺼이꺼이 하면서 운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옆에 관객분들 계신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게 웃긴 게 내 이야기인 것도 모르시고 어쨌든 내가 연기한 걸 보면서 내가 울고 있는 게 약간 이게 푼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재미있게 연기한 씬을 보면서 그때 당시 제가 진짜로 웃었으면 그걸 보면서 저도 웃어요. 그때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슬픈 씬이 있으면 내가 진짜 슬퍼서 했으면은 그걸 보면서 또 같이 울어요. 근데 다행히 첫 시사회 할 때 아마 또 같이 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그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병으로 이렇게 떠나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있었어요. 답변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 표현 한번. 네. 진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정말 지금 같은 모습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배우가 되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또 일어나시면서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장에서 받는 질문 수준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현장 질문을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요. 상당히 애착감 가는 호칭 감사드립니다. 네.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성균시장에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여자친구 때문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는 굉장히 좀 실제로 과연 저랬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랬었는데 네. 실제로 그때도 그런 규모였는지 또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 다닐 때 당시에 인기가 좀 많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규모를 상당히 궁금해하시네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그 규모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게 그 커피숍에서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그냥 떡볶이나 먹어야겠다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내려 맞았어요. 딱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변을 하자면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꼰투를 하고 있었어요. 꼰투를 이제 그 선배 따라서. 그러니까 뭐 끄지라 띵띵띵 그거 대사 치신 분. 그 실제 그 선배랑 같이 꼰투를 한 4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4개월 딱 무렵 때쯤에 운동 오래 안 한 사람들은 한 3-4달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제 달라지는 업되니까. 그래서 한 4달 좀 가장 무서울 게 없을 때였죠. 그래서 뭐 이제 전화 통화로 하면서 이제 빨리 와라. 뭐 띵띵띵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온다고 이제 나 기다리고 운동화 끈 묶고 있었죠. 이렇게. 막 이제 몸 풀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야. 거기서 한 20몇 명이 온 거예요. 정말. 근데 말이 20몇 명이지 정말 여기 계신 두 줄이 온 거예요. 네. 등치들 저는 있었긴 있었는데 한 5-6명 있었는데 좀 약간 왜소한 그 친구들. 그리고 그분들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도부 주장이 왔어요 그때. 네. 그 유도부 주장이 오셔갖고 와 근데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압해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너 딱 들어와서 카운터 면에 있습니다. 짱구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는데 얘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뭐가 이렇게 불쑥 뭐 얼굴이 들어와요. 여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 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분위기 이 사람 그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이제 가죽장갑 끼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맞았어 그거를.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나 이렇게 맞았으면 괜찮은데 여기 눈가를 맞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게 아니라 눈가를 맞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한 대 맞고 진짜 짜는 것 같으니까 눈물이 계속 닦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되고 그래도 아무리 뭐 두둑도 맞고 이렇게 뭐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어떻게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은 만나지 마라 이랬을 때 어떻게 그래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겁은 나더라도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근데 그 위에 이제 그러면 우리 3자 대면에서 얘기를 하자.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죠. 근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는. 비참하고 너무 화가 나고 1대1로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들어줬으면 제가 뭐 만진창이가 되더라도 후회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싸움하면. 근데 어렸죠. 참 굉장히 철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가 볼 뭐 낯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필립이랑 같이 떡볶이나 그냥 한 주기 하러 가야겠다 그래갖고 배는 고팠나 봐요. 그러고 나서 떡볶이를 먹으려고 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 불법 서클 네? 몬스터 피닉스 레이저 그 서면시장에 세금이었는데 서면시장 거기 골목길 거기 먹자 골목길에 쫙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았죠. 그날이 아마 그 봄방학 하는 날이었어요. 봄방학 하고 끝나고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떡볶이 좀 먹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간중간에 할매집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통닭집 그 골목에 서면에 부산에 거기 이제 할매집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굉장히 싼 안주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주류들 파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들 구석구석에서 먹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러려고 이제 떡볶이 먹었겠죠. 이제 좀 배를 채우고 이제 그쪽으로 가시려고 딱 갔는데 딱 장이 보이는 거예요. 2학년 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뜨기 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하다가 발표가 되겠나 이렇게 된 거죠. 이 새끼도 어디서 이렇게 와 바로 그냥 예? 바로 삐삐치 형님 제가 바로 삐삐치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 이거 화장실이 어디 있노?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팩트예요. 네, 그것도 정확한 팩트였고 올라가는 길에 전화 해놔라 이러고 저는 이제 삐삐 쳐놓고 바로 오더라고요. 이제 뭐 삐삐에다가 뭐 제가 뭐 1818 이런 거 넣어놨겠죠. 빨리 오게 만들었겠죠. 어쨌든 딱 전화 받으니까 이 친구가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걸 알고 너희 친구들 많이 왔냐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됐고 일단 빨리 우리 다음이고 뭐 그냥 오늘 빨리 정리하자 얘기하니까 말을 안 해요. 안 오려고 그래요. 다음에 만나자. 내 친구들 많이 갔다. 아예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겁나냐고, 지금 내가. 내가 지금 겁나냐고. 그러지 말라. 아까도 나 가족장 가고 때리던 그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난 머뭇머뭇 하더니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노래방, 로렐라이. 예. 내 두들고 노래 부르러 갔네. 알겠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와서 끊고 선배가 이제 와서 이제 어디 떠대니까 이거 노래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만 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자 이건 아니었고 이건 뭐 판소리도 아니고 가자 이건 아니었고 야 가자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그 선배들이 이제 먹다가 이제 가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거 더 많았어요. 정말로 장난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때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분들보다 더 많았어요. 한 2배, 3배, 3배 정도 돼요, 정말로. 그래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가자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좀 그 형님들 좀 주먹 좀 한다는 형님들 쭉 이렇게 있었는데 가자 이렇게 돼서 가는데 우르르 갔을 거 아니에요. 등치들이 굉장히 좋아요, 전부. 진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는 좀 등치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보다 굉장히 등치가 좋은 편이었으니까 가는데 야 뭔데 뭐 주변에 있는 형들이 모이는 거죠. 뭐가 우르르 가니까 우리 학교 그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뭐 또 동기들이 야 뭐 어디 가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싸움 났다. 영남청가하다 싸움 났다. 진짜 야 싸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가던 우리들이 그 할매 집 통닭집을 거치면서 거기 안에서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르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완전 싸깜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했고 형 근데 뭐 계속 뭐가 불어나니까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다행히 또 봤더니만 그쪽 분들은 또 반은 갔어요. 반은 가고 그 유도부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되게 멋있었던 게 그렇게 앞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도 약간은 그래도 좀 겁은 먹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은 진짜 멋있네. 그래도 원래 이렇게 좀 그래도 한두 걸음은 이렇게 하셨는데 워낙 많이 오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았으니까 이분들이 나 이렇게 있는데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죠 정말. 그랬는데 정작 그분이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그렇게 많은데 안 나가 아무도. 등치가 더 크신 분들인데 안 나가요. 재밌으시죠? 이러다가 감독님이 한번 써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는 그걸 써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물쭈물 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그때 이제 심정을 이제 막 글로 쓰고 이랬던 것들이 뭐 나레이션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감독님이 더 추가해서 또 감독님이 또 만드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됐었는데 그러는데
항상 그 저를 운동 다닐 때 후배니까 선배가 챙겨야 될 뭐 세면도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했겠죠, 제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맨날 눈치 봐야 되고, 선배 운동 끝날 때까지 나도 운동하기 싫은데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선배가 없는 거예요. 야,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이러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목소리는 아닌데,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이러면서. 최고가 저보다 한, 저보다 한 지금, 아마 최고가 한 70, 한 2, 3kg 정도 되는 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보통 체격인데, 비켜봐라, 비켜라 이러면서 버릇이에요, 그 형이. 그러니까 꼰토할 때 이게 자꾸 이게 스냅 이거 올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 버릇인데, 색 같은 거 딱 하나 딱 끼고, 라코스테 있죠, 라코스테. 라코스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비슷한 목욕탕 가방 그냥 끼고 한 건데, 라코스테를 딱 끼고, 이렇게 봐라 하면서 앞에 가더라고요. 와,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무사장국 김장남이다, 이런 거예요. 말도 되게 빠르게. 네, 뭐, 영남상고, 동자롱이다. 대사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동자롱이다. 얼마나 내 동생인데, 근데 우리를 몰라 두드려 팼다며. 그냥 되게 단답형이에요. 왜 때리노? 때릴 수도 있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날카롭죠, 그러니까. 누구 후배가 우리한테 반말하고 욕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누구도, 그런데, 누구는 뭐, 선배도 아니고 그러면 욕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버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장구에 가면, 한 달 됐나? 친구 한 달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나가니까 이쪽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최고는 작은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욕을 먹었죠, 이제. 남자답지 못하다, 이러면서 이제, 가라, 이렇게 돼서, 전혀 뭐, 터치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그냥 기운으로 그냥, 바로 그냥 게임 오버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처음 질문이 뭐였지?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 규모가 그 정도였는지 보게 됐고 인기가 이제 인기 많았냐고요? 인기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마 그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고 이 인물이나 그런 것들 많이 좀 부족했지만 좀 짜증내요. 드라마 잘생겼다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유치원 때 인기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랑 유치원 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소풍 가면은 누나들이 둘러싸서 너무 귀여운데 약간 달랐어요.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냥 이쁜 귀여움이 아니라 정말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크고 맞아 약간 좀 이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풍 가면 누나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고 좀 당황스러워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제일 못났었고 약간 그 이제 큰 지금은 이제 그 얼굴에 이렇게 이거 하고 네? 밤에 뭐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살 많이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살 그 빼고 밤에 이거 안에 이거 그거 밥 덜 먹고 이거 하면 다 돼요. 네.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럽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정말요? 네. 되게 지루한 인생이었는데 오빠 때문에 네, 굉장히 삶의 활력소를 얻고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애들 안 난 것 같아요. 지방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일단 짜증 내셨으니까 짜증 좀 풀으시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왔어요. 예. 가서.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떨리는데, 네. 우선
좋아하고 아주 많이 좋아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하고 싶었어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볼게요. 네. 영화 찍으면서 가장 즐거웠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만, 네, 아니면은 너무 웃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NG가 정말 많이 났었다, 뭐 이런 거거나, 네, 그런 거. 감동적이었던 장면이거나. 감동적이었던 이제껏 영화를 찍으면서요? 아니요, 이 바람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서는 아버지 씬이 이제 나왔는데 되려 그때는 그 울분을 토했기 때문에 좀 나았는데 그 아버지가 딱 그 하늘나라로 가는 순간 그 순간대에 눈물을 흘리면은 이게 그 감정이 이제 한 번에 쏟아지기를 바라셨는데 감독님은 이게 분산이 되니까 마지막 그 한 씬 빼고는 눈물을 흘리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연출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참기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눈물을 참는 게, 되려 눈물을 흘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눈물을 참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목욕탕 씬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막 울컥울컥 하는데, 제가 그 트라우마를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어린 나이 때, 그 아버지께서 그 바나나 우유 이제 사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도 돌아가실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근데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사갖고 왔죠. 문을 딱 여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그 거울에 비친 그 당신의 그 모습을 딱 보시면서 고개를 이제 딱 떨구시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네. 그거 찍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 씬에서는 눈물을 당연히 흘리면 또 안 되는 씬이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도 또 그 힘듦이 있지만, 분명히 또 아버지를 또 다시 또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아픈 과거긴 하지만 그래서 또 하나의 또 좋은 또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예. 정말 연기해줘서 고맙고요. 정말 정우라는 배우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맞습니다. 하트 한번 쏴주세요. 네. 하트 한번 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한 2분 정도만 더 해야 될 건데, 정우 씨를 바라보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처음 해달라고. 정말 여기 앞에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네. 살짝 쉬운 거. 예. 쉬운 거. 바나나 우유. 네.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상철이라는 그런 친구가 나오는데 네. 실제 친구라고. 상철이요? 그 친구는 실제 친구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랑 같이. 그 역할 친구는 아니었고, 좀 등치 크고, 좀 약간 인상 좀 안 좋은 친구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연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막무가내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신인이다 보니까, 진짜 지네들끼리 막 싸움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나랑 나이도 동갑이고, 나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할을 하는데, 내 친구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 당시 그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오디션 봤어요. 감독님 앞에서 갔다가 오디션 보고, 그래서 캐스팅 됐어요. 그분도 배우세요? 그분 배우 아니에요. 배우 아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저랑 담배 피다가 오대두 형이 누구 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갑자기 누가 부르잖아요. 와! 이러잖아요. 예, 복학생. 그 형도 실제 그 인물이에요. 예, 저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은 원래 춘수라는 이제 그 본명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이제 뭐 땡땡이가 있는데, 이름만 바꿨어요. 그냥 한 글자만 바꿨는데, 그 형도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연기를 실제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형도 오디션 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를 어디서 찾아, 배우한테. 없어요. 그걸 딱 했는데, 감독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야, 봐라. 이러는데, 와, 이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막 일촉즉발로 막 이렇게 싸움할 것 같은 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죠. 너무 잘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중간에 한번 해요. 네. 자, 제가 일로 갈게요. 네. 네, 일어나서. 네. 키가 생각보다 크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훈 씨 죽기 전에 실물로 한 번만 보고 열심히 이제 생업에 종사하자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조퇴를 하고 보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 말썽쟁이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극중의 그 짱구를 보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아들이잖아요. 구치소도 갔다 오고, 그렇죠. 오만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 저희 아들처럼 말썽쟁이로 자라고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이제 엄마들한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